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어우, 동원 씨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비도 네.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머리가 그 습도가 높으면 뽀글뽀글해져. 아, 예, 자연파마 느낌으로, 네. 예, 곱슬이라 습도가 아, 높으면 뽀글뽀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서 파마가 돼 있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네. 이거 뭐 남들에게는 굉장히 그 부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동원 씨는 탈모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아, 별개군요. 노력해야죠, 탈모는. 네. 그거는 아, 별개예요. 파마 있다고 탈모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아주 네. 또 여러분들이 녹화 시점으로 오늘 또 엄청난 활약을 했던 듀란트가 요즘에 헤어스타일 보면 조금 이제 많이 비어 음, 보여가지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르브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 듀란트랑 네. 거의 또래거든요, 지금. 예, 그죠. 남일 같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또 가지고 온 게, 우리, 음, 뭐, 물론 헤어랑은 상관이 없지만 듀란트랑 아주 연관이 있는 바로 그 선수에 대한 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유타. 와, 지금 뭐, 네. 엄청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3전주 성공률 리그 전체 1위. 음, 어우, 지금 아, 14경기 출전하고 있는데, 이게 네. 8.1득점, 요것만 보시면은, 아우, 뭐, 별다른 활약이 없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음, 최근 브루클린 네츠의 상승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동환 씨가 또 네. 얼마 전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와타나베 그렇죠. 유타의 성공기를 또 써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이제 와타나베 유타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NBA에 오게 됐고 지금 이제 그렇게 뛰고 있나 뭐 이런 걸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이제 오늘의 네. NBA를 통해서 근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으니까 이 선수가 음, 사실은 이제 뭐 대학 때 뭐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미 전체에서 봤을 때는 뭐 학교도 곤자가 아니라 이제 조지 워싱턴 그렇게 네. 이제 뭐랄까 빅 어떤 빅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지명도 안 됐는데 음? 이후에 꾸준히 서머리그와 어떤 트레이닝 캠프 딜, 뭐 이런 거 투웨이 계약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4년 만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쵸. 진짜 그냥 뭐 농구적인 걸 떠나서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 어떤 뭐랄까요 와, 뭐, 집념, 음,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네. 뭐, 말씀하셨지만, 최근 브루클린에서 이 선수, 뭐, 물론 지금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결장 중인데, 이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 유타 와타나베인가요? 와타나베 유타인가요? 이제, 일본식으로는 와타나베가 성이거든요. 예, 와타나베 유타가 이제 음, 일본식,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성이 먼저 오잖아요, 앞에. 그래서 와타나베 유타가 왔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름을 먼저 부르니까 유타 네. 와타나베, 이렇게 부르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인은 그냥 한국이랑 똑같이, 네. 성을 앞에 먼저 쓰고 있어서 와타나베 유타라고 부르고 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생, 저랑 딱 음, 띠동갑이더라고요. 음, 유지태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바로 그 선수인데, 음, 보면은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미국에서 네. 나왔네요.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이제 네. 뭐랄까,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왔던 NBA 어떤 도전 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왔던 뭐 이런 거라고 음,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어떤 뭐 미국에서의 어떤 스킬셋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좀 가볍게 보면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어쨌든 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면은 동양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맞아요. 하치마라로 인해 사실 이제 혼혈이니까 혼혈이죠. 그런 혼혈 쪽을 제외하고 그런 이제 어떤 정말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인들의 어떤 피만 물려받은 음, 어떤 그런 동양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운동 능력은 거의 최고치인 것 같아요. 저런 스피드, 저런 탄력, 네. 여기다가 이제 사실 경력이 쌓이면서 어떤 좋은 슈팅력,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이 와타나베 유타에 대해서 이 멤피스 시절, 이렇게 NBA 초창기 시절 멤피스 시절과 이제 그 이제 캐치앤슛을 던진 어떤 동작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어떤 뭐 컨텐츠도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와타나베 유타 본인이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야, 앤서니 에드원즈한테 덩크 먹는 모습으로 떠오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진짜 브루클린 네츠의 뭐, 부상 때문에 많이 요즘에는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진짜 쏠쏠해요. 필요할 때마다 3점슛을 꽂아줄 수 있는 강심장, 이런 심장의 음.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허슬이라던가 몸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브루클린이 자크본 감독 부임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카이리 어빙 이탈 장기화되고 뭐 이러면서 좀 되게 또 약간 무너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음, 좋은데 사실 이제 와타나베 유타 혼자의 어떤 힘이다 이렇게 당연히 보이진 않고 당연히 이제 그 케빈 듀란트가 중심에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지금 와타나베 유타, 로이스 오닐,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엄청나게 달라진 벤 시몬스, 이런 네. 자원들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하면서 포워드들이 많은 어떤 라인업을 돌리면서 음,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은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니클락슨 던도 어떤 스위치 수비 기반의 어떤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브루클린이 지금 사실은 시즌 전에 뭐 패트릭 밀스, 세스 커리, 카이리 어빙, 가드들이 많다, 스코어러들이 많다, 음, 조에리스도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면에서 제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타나베 유타, 로이스 오닐, 케빈 듀란트, 니 클렉스턴, 벤 시몬스 이들이 같이 뛸 때 이 수비력 그리고 이들이 한 3명 혹은 뭐 4명 이렇게 라인업에 포함됐을 때 어떤 이 공수 밸런스 진짜 포워드 농구하는데 진짜 네. 무서워요. 그래서 좀 와타나베 유타의 등장은 사실 브루클린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 선수는 계속 쏠쏠하게 활약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와타나베 유타는 진짜로 NBA에서 한동안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꽤 음, 좋은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아 씨가 정리한 거를 잘 보면, 일단 뭐 드래프트의 지명이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브루클린과 2018년도에 서머리그에 계약을 했다가, 음, 멤피스에 가서 또 한 2년 정도, 2시즌 정도를 보내고, 토론토와 또 음, 여러분들이 아마 토론토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토론토에 2년을 그렇죠. 보내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완벽한 풀 시즌을 보장받았던 계약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네. 비보장 어떤 계약의 일종인 이그제빗 9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봉우 씨 말씀대로 이 토론토 시절을 통해서 사실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NBA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음, 것 같아요. 뭐 이제 토론토 하면 사실은 이 팀은 지난 시즌부터 노골적으로 6피트 8인치 이상의 포워드들을 대거 수집해서 어떤 네. 이제 진짜 장신 어떤 라인업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토론토가 이제 그 일환으로 와타나베 유타를 영입을 했었고 와타나베 유타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드러냈던 게 있다. 그게 사실은 이번 브루클린에서의 어떤 이제 폭발 로 이어졌다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토론토 시절은 와타나베 유타에게 되게 중요한 전환기이고 그 사실 음. 멤피스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일본의 그 프리시즌 취재를 갔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갓 데뷔를 앞둔 하치무라 루이가 훨씬 더 조명을 받는 분위기. 그쵸. 그러니까 네. 와타나베 유타는 도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뭐 투웨이 계약에 뭐 이제 거의 뛰지도 못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일본 팬들 중에서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 팬들만 좀 좋아하고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음, 선수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사실 이런 활약이라면 뭐 일본에서 이제 NBA를 뭐 많이 안 봤던 팬들이라도 와타나베 유타라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좋은 활약이다. 진짜 저는 우리나라에 딱 이 정도 선수만 나와도 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동환 씨 부럽죠? 그게 제일 크죠. 뭐 다른 그쵸. 감정보다도 사실 네. 부러움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하치무라 루이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어떤 순혈주의 이런 게 기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치무라 루이가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저희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 어쨌든 미식축구 하이스워드 선수가 또 음, 한국의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거랑 또 그렇죠. 다른 네. 개념이, 그러니까 그거랑 하치무라는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뭐랄까, 그러니까
순수 동양인은 아무래도 네, 좀 이제 예, 예, 운동력이나 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NBA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어떤 우리 음,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뭐 야오밍이야 뭐 그 신장이 뭐 이제 신장이 워낙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다른 네. 부분은 본인이 또 노력을 했겠지만은 제레미 린이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자극제를 줬다면 하치무라 루이가 와타나베 유타가 또 자극제를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동양인도 한국 사람도 저런 어떤 신장과 운동 능력, 뭐 어떤 뭔가 본인의 어떤 이제 다듬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와타나베 유타처럼 NBA에서 충분히 슈퍼스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아니 한국인 NBA 리거 거의 불가능한 꿈처럼 여겼고, 진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는데 와타나베 유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음, 생각해왔구나. 예. 결국 불가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 신화가 아닌가 뭐 이런 예, 스스로 약간 한계를 정한 게 아닌가. 뭐 이건 사실 선수들의 몫이죠. 뭐 저 같은 일반인이 말할 부분은 아닌데 네. 근데 예,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와타나베 유타를 통해서 실제로 이현정 선수도 와타나베 유타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네. 이미. 예, 맞아요. 물어봤을 때. 예, 음. 그래서, 좀 좋은 자극제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진짜 도전자, 성공한 NBA 리거, 뭐 이런 선수들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NBA를 꿈꾼다면 정말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그런 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분이 만든 영상인데 미국인들의 점프하는 메커니즘과 한국 사람들이 그 점프를 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는 풀 점프를 할 때 보면 느리게 도약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미국은 팡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음, 어찌 보면은 그 같은 신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게 점프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길이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선수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연구?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거를 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맨날 농구를 할 때 신체 조건이 약하고 뭐 점프가 안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음,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점프를 뛸 때 저도 천천히 제가 이 키에 178인데 제가 진짜 정교농구 골대를 두 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점프력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저도 탁 하고 차고 올라갔던 게 있었어요. 음.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터득을 해버린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진짜 좀 더 농구를 꿈꾸고 농구에 대한 정말 큰 비전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일찌감치 넘어가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뭐 스포츠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걸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발전이 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음. 뭐 이제 제가 그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지 이제 네네네. 농구계만 봤을 때 사실 저는 지도자들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이나 그런 디테일함이 해외 지도자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음. 느꼈을 때는 진짜로 네. 옆에서 보시니까,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음. 감히 NBA 비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NBA 지도자들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음. 물론, 이게 제가 일반화하면 안 뭐, 되지만은, 개인적인 예, 생각이니까, 네. 좀 이제 선수들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좀 이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꼼꼼한 준비는 유럽이나 어떤 뭐, 다른 쪽의 어떤 지도자들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경기나 음. 뭐 이런 여러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봉우 씨 말대로 어떤 운동력을 극대화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제 훈련과 지도에서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뭐 이제 스킬셋을 익히는 방법, 그리고 슈팅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코칭, 그러니까 이런 음. 세세한 하나하나의 어떤 코칭이 아무래도 그쪽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네. KBL에서 열리는 유스 엘리트 캠프에 갔는데 그때 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코치들이 왔었는데 진짜 슈팅 코치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폼을 어.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해서 클레이 탐슨이 왜 그렇게 잘 들어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음. 연구하고 계시는데 노트북으로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저변이 참 많이 얕아서 스포츠 쪽에 돈도 많이 안 들어오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좀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좀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에서도 나와줘서 우리 음, 모두를 특히 NBA 유튜버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웃긴가? NBA를 좋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좀 그 열망을 한번 그 정말 목마른 그 갈증이 있거든요. 그 갈증을 딱 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음.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기다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면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인사를 크게 하시네. 네.